너무 긴 것도 안 좋고, 사실 보면 또 짧은 게 좋은 것 같지만 또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분석이 너무 안 되니까 그죠. 이게 너무 이렇게 압축해 놔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그 이중 포문 정도는 무난하다 보면 돼요. 그죠. 이중 포문 또 굳이 필요 없으면 또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이중 포문에 뭐 이포문 같은 거죠. 이게 이포문 검사하는데 뭐 배열 걸 검사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배열 거죠. 이게. 그 이게 뭐 함수로 되어 있고 그죠. 어떤 함수를 실행하면 안에서 이중 포문에다가 조건문으로 배열을 검사하거나 어떤 이제 뭐 변수값 같은 거 뭐 다루고 그죠. 이렇게 거의 제일 복잡한 로직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게 문제화 되는 거는 그냥 뭐 소수 출력하는 함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풀면은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짤 때 이거 이상으로 복잡한 건 없죠. 네 그렇게 또 사실은 또 이중 포문보다는 또 단일이 또 사실 또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게 자바 같으면 그러니까 데이터 가져와서 또 앞으로 주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객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레이 리스트 10개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가 10개 넘으면 10개로 되겠죠. 이게 그죠? 계속 추가해가지고 뭐 10개가 되거나 20개가 되거나 그거는 1차원이니까 그죠? 또 보면 또 그런 데서는 또 이중 또 쓰진 않겠고 또 뭐 이런 정도면 됐단 말이에요. 맞죠? 로직이 그죠? 이렇게 별짓기는 그냥 이중첩 그냥 쓰는 거고 그죠? 그거 그죠? 이중첩 딱 첨 이하는 이제 응용하는 거고 그쵸. 이거 4개 있죠. 개념 좀 보고 그리고 재계함수는 뭐 별로 안 쓴다 그랬어요. 재계함수 그죠? 이거는 뭐 그 하노이 알고리즘 뭐 거기는 있다 그랬고 그죠? 이게 자료구조 이제 초반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알고리즘 테스트 같은 거면은 재계함수로 풀어야 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문제를 그러니까 뭘 낼지 모르니까 그죠? 이것도 콜백 함수도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콜백 함수는 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함수는 그냥 기본이고 그죠? 함수를 짜야 또 콜백 함수로 가는 거니까. 콜백 함수는 그냥 함수를 짜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넘겨주는 함수. 그래가지고 이건 예시로는 셋 인터벌 같은 거죠. 이렇게 셋 인터벌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고 그럼 이거를 뭐 타이머를 제작한다. 타이머는 뭐 시계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그냥 콘솔로만 해도 된단 말이야. 아직 그러니까 뭐 화면 다루는 거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죠? 화면에 뭐 표출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콘솔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화면에 좀 표출하고 뭐 버튼 클릭으로 컨트롤하고 그런 걸 그 다음에 고민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굳이 그러니까 그죠? 일단 그냥 로직만 그죠? 이렇게 로직이 되면 이걸 화면 연계 플러스 로직 이렇게 생각해야죠. 또 이렇게 화면 연계하고 로직이 되면 앞부분은 거의 다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앞부분에 값 읽을 수 있고 그 로직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알죠. 그러니까 또 뒤에 넘겨야 되는 거죠. 이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뒤에 넘겨보자 하면 통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죠? 통신하면은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뒤로 넘기는 거죠. 백엔드 이렇게 이런 단계로 또 가는 거고 늘 얘기하죠.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 지금 어려우면 그 전 단계가 또 뭐가 안 돼 있거나 다시 봐야 되고 그죠. 이게 그 밀리면은 그러니까 뒤에서 못 만들어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계속 잘 따라가 있어야 돼. 그 뒤에 가 있는데 뭐 앞에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그냥 복습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죠? 복습. 뭐 예습도 하면 좋고 그러니까 뭐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죠. 막 하기 전에 뭐 책 같은 거 읽어보고 용어 같은 거 미리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죠? 사실 다 필요한 거지만 그죠? 제일 뭐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쉽지 않죠. 뭐 하루 종일 한다는 게 그죠. 7시간 8시간 한다는 게 또 또 부족하면 또 집에 가서 또 해야 되는데 그죠. 일단 뭐 적어도 여기 안에서는 또 좀 시간 잘 써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가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뭐 로직만 한 상태예요 사실 그죠. 저번에 간단하게 뭐 도큐먼트 객체 뭐 글자 찍는 거 간단하게 그냥 해봤고 그러니까 그죠. 화면 연계는 그러니까 도큐먼트 객체를 쓰는 것도 있고 jQuery를 써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이것도 그죠. 뭐 모먼트 JS라고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그러니까 데이터 객체에서 막 내장 메서드로 그걸 했던 거죠 일부러 그죠. 데이터 객체 내장 객체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러 막 년어릴 10원초 뽑아가지고 막 그 빼기를 붙이고 뭐 콜론 붙이고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었던 거를 얘는 그러니까 한 방이면 되잖아요 이게 그죠. 딱 이거 그 라이브러리의 힘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건 한 개도 없는데 그냥 그것만 불러주면 되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뭐 데이터 객체를 뭐 쓰고 뭐 스트링을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렇게 못해도 그냥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때문에 그죠. 근데 당장은 그죠. 근데 또 만약에 그걸 여기서 만약 안 쓰는 거 없는 걸 뭐 직접 만들으라 하면은 뭐 그런 걸 직접 내장 객체나 그냥 직접 못 따르면 그냥 뭐 벙어리 되는 거 사실은 그죠. 이게 라이브러리 또 너무 의존하면 거죠. 이게 순수 구현 능력이 또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거죠. 이것도 그거랑 똑같아요 사실 그죠. 잘 보면은 우리가 자바 같은 것도 자바 저 자료구조 그냥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뭐 저 자료구조 책은 구현하는 거고 C 언어 같은 걸 구현하는 거니까 그죠. 그걸 또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니까 그죠. 열심히 해봤자 뭐 별로 뭐 하냐 한데 그죠. 그냥 쓰면 되는데 그죠. 그게 나중에는 뭐 문제가 나오면 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죠. 코딩 테스트 같은 건 도움되고 그 내부 이해하는데 도움되고 예를 들면 또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형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그냥 쓰겠지만 있는 걸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그냥 갖다 쓰는 거는 그냥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뭐 냉동 치킨 그냥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밀키트 같은 거 냉동 치킨 그냥 튀기고 양념 그냥 사 갖다 부으면 되고 그것도 요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맛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러니까 뭐 튀김옷 만들고 뭐 닭을 뭐 직접 염지하고 이런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거 사실 그죠. 이게 초안내는 건데 그죠. 근데 요리를 직접 하라 그러면 못할 테고 사실 그죠. 돼 있는 걸 그냥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받는다는 거죠. 컨트롤 S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소에 다운 받아서 세팅하고 그래 뭐 포맷 함수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제 함수 중에 포맷 함수 이런 거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자바스크립트 외부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본 거예요. 간단한 거죠. 지금 내장 객체를 배웠으니까 이거랑 좀 관련돼 있는 라이브러리일 뿐이죠. 그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데이터 객체를 하고 나서 하기 좋은 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팅하고 딱 이거는 위치 보면 일단 우리가 점 거죠. 맨날 중요하다는 점점점 이런 거 일단 그죠? 이 위치에 JS 폴더가 있고 거기 걸고 그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장 메소드 같은 거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아까 뭐 거기 있는 거 뭐 며칠 전 후 이런 것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죠? 모먼트 생성하고 이 포맷 메서드죠. 그러니까 이거 함수 그죠? 내장 메서드 써서 이렇게 형태만 주면은 이 포맷 메서드가 이 받은 스트링 이거를 얘는 이 안에서 또 이걸 스플릿 할 거 아니야. 잘 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막 이걸 막 직접 뭐 포맷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형태의 스트링을 주면은 이거대로 찍는 거를 만들면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데 그죠? 이게 그럼 이거는 스트링을 잘라서 y는 길이가 2인지 3인지 4인지 이런 거 보겠죠. 빼기 일단 이거 스플릿 이잖아요 그죠? 스트링 스플릿 그죠? 이거
배웠던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공백 기준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 연어릴 쪽에 빼기를 분리하고 아 이건 뭐 y는 길이 또 랭스 같은 거 쓰는 거죠. 이게 스트링 랭스 해가지고 y는 길이가 4니까 그러면 그 get 풀 이얼즈 같은 거 쓰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그죠? 이거는 또 mm 했는데 두 글자인데 지금 03이니까 3이니까 0 붙여가지고 그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10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하고 그죠? 스플릿해서 이거 길이 같은 거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죠? 저 같으면 그러니까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죠? 이게 그런 것보다 어려울지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게 뭐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렬 같은 거 많이 낸다고 그죠? 일반적인 게 정렬이니까 그죠? 이게 문제 같은 거 간단한 코딩 테스트 낸다 그러면은 그냥 정렬 간단한 거 한 개 해봐라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딱 이중품은 이품은 배열이기 때문에 딱 그러니까 그냥 정렬 간단한 거 하면 그게 그 이중품은 이품은 배열 쓰면은 그냥 로직 됐다는 거죠. 그냥 그 정도 기본 로직이죠. 만약 그거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사실 잘 못 짜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사실 최대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가 무조건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중품은 이품은 배열 같은 거니까 함수 형태로 딱 연계까지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럼 정렬 짤 수 있네. 그러면 기본 뭐 로직은 돌릴 수 있구나 그죠? 이게 그리고 그게 좀 숙달이 돼 있다면은 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딱 그냥 무난한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객체도 직접 만들었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 리터럴 방식 뭐 괄호만 딱 바로 쳐서 하는 게 있고 뭐 뉴 오브젝트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오브젝트라는 게 객체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뉴라는 게 객체 생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가 메모리 생성 연산자 이랬다 그죠? 이렇게 자바에서 쓰는 거 자바 C++, 자바스크립트 뭐 다 그죠? 파이썬도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건데 파이썬 뺐다 그랬잖아요. 파이썬도 뭐 클래스 다 만들고 객체 생성하는데 뉴가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차이를 보면은 그냥 C 언어 얘기를 자주 하는 게 그게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략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죠? 자바 같은 거는 포인터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지금은 객체 생성을 많이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거는 뭐 다 마찬가지야. 뭐 자바도 그렇고 그죠? 자바, 뭐 C++,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얘네 다 객체 생성하죠. 이렇게 그죠? 뭐 C샵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객체 생성 방법을 보면은 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바가 이렇게 하죠. 자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같으면 var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 안 하고 그러니까 그죠? 딱 어떤 타입 직접 지정 안 하고도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죠. 이것도 포인터는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주소 컨트롤하는 건 당연히 없고 근데 여기 이제 C++ 같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자바랑 거의 비슷한데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죠? 이게 C++ 같은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다 똑같은 건데 얘는 이렇게 직접 주소 값으로 받아서 컨트롤하는 거죠. 이건 자바도 원래 여기 들어있는 건 주소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그 주소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그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들어있다는 건데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이게 그죠? 딱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파이썬은 그냥 뭐 이런 이제 변수 선언하는 타입도 안 쓰지. 그러니까 그죠? 파이썬 같은 경우 그냥 p person 뭐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렇게 그죠? 뭐 클래스가 있다 치면은 그냥 이건 세미콜론 안 쓰니까 그죠? 뭐 이런 식 그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파이썬이고 그죠? 문법 자체 간결한 게 파이썬이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자바스크립트 정도 그죠? 이거는 뭐 선언 키워드로 쓰니까 그죠? 딱 new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엔 자바죠. 이건 타입도 다 지정하고 new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컴퓨터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컴퓨터의 실체에 그죠?
다른 건 숨겨놔가지고 그냥 그게 있었던지 몰랐다는 거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료 구조 같은 건 C언어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그죠? C++이나 C 같은 거가 또 배워보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그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넘어가죠, 그죠? 이게 좀 다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이슨 볼게요. 제이슨이라고.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지금 객체 데이터 같은 거예요. 제이슨이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통신으로, 그러니까 제이슨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뒤로 넘기거나 아니 이쪽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인데, 일단 이거의 뭐 줄임말부터 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제이슨이라는 게 뭐 제이슨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이거 줄임말이에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뭐 객체, 노테이션은 언급, 표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현법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자바스크립트 뭐 객체 문법, 그죠? 객체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체 문법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한다. 그죠? 이걸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객체인데, 그죠? 객체인데 데이터만 들어있던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객체 만든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데이터만 들어있는 게 제이슨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일 제이슨 데이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이슨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키와 밸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죠? 네임은 키 값이고, 이쪽 이름, 그죠? 접근하는 이름이고, 김은 값이에요, 이제, 그죠? 키 밸류 하고, 이제 이렇게 찍으면 이제 값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이거 한번 해보고, 그럼 또 이게 또 확장되는 게, 이거 단일 썼다가, 그죠? 단일 같으면은 여러 개 형태로 또 몇 번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죠? 펄슨, 무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펄슨, 무비, 스튜던트, 북 이런 거, 그죠? 칼 이런 거, 그런 걸로 막 쭉 연습하다가, 그 다음에 배열이죠. 제이슨 배열 형태, 이게 여러 개 있는 배열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엔 통신으로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죠? 어떤 통신 같은 거 해서 막 받아오고. 실제 그러니까 서버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는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건 제일 간단한 형태부터 지금 보는 거고, 난이도 순서로, 그죠? 이게. 그러니까 단일 제이슨, 제이슨 배열, 통신과 제이슨 이런 식으로 또 간다고, 그죠? 그 통신해주는 걸 백엔드를 또 직접 만드는 거 나중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또 어디서 그냥 날라온 거 그냥 받고 그런 식인데, 그죠? 그 통신 이제 제이슨 주는 서버를 직접 만들어야 되죠, 나중에 또. 그러니까 또 자바에서, 그러니까, 그죠? 그럼 제이슨 값을 막 앞에다 줘가지고 앞에서 막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네임이 키고 김이 밸류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또 어디서 배운 거랑 비슷해요. 또 저 파이썬의 또뭐 리스트 같은 거나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딕셔너리인가 뭐 이런 거죠. 딕셔너리 같은 거. 배열 같으면 0번째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네임 탁 찍으면 이렇게 네임 나오죠. 이렇게 가독성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뭐 길이가 3은 1차원 배열에 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 접근 네임으로 접근한다 이것도 있고 배열이면 다 찾아야 되죠. 이게 이걸 그냥 단순 배열에다 넣을 수 있잖아. 김20 이것도 그죠? 근데 이건 이름으로 구분도 되고 접근하기도 좋고 가독성도 생기고 이렇게 됐죠. 이걸 한 개 더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무비 이런 식으로 그죠? 무비 중요한 게 반복이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 뭐 한 개 있으면 그거 조금만 살짝 바꿔가지고 또 막 여러 번 하고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영화 같으면 이제 영화 제목 그죠? 한글 해볼까요? 이렇게 넣고 딱 그러니까 스트링 정수 또 문 실수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 여기까지만 한번 찍어보세요. 혹시 콘캣 팝뭐 이런 뭐 내장 메소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은 배열이라는 거예요. 배열 거죠. 원소가 객체인 배열이죠 이게 그죠? 뭐 배열도 객체긴 하지만 그죠? 이게 중심은 배열이라는 거죠. 원소가 객체인 배열이다. 우리가 그 전에 그냥 뭐 정수 배열은 원소가 정수인 배열 그죠? 10 간단한 거 그죠?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원소가 객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은 거죠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죠? 이걸 그냥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A, B, C, D 그죠? X, Y, Z 이렇게 치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일 간단한 거고 그죠? 이게 늘 강조하는 게 그 난이도 이렇게 올려가는 거 조금씩 그죠? 그렇게 하면 무조건 돼요 무조건이니까 그죠? 쉬운 거 10번 반복하고 어려운 거는 15번, 20번 이렇게 그죠? 어려운 거는 그만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그 전에 걸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죠? 그거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수포자 발생되는 원리랑 똑같다는 거. 수학이 왜 어렵냐면 뒤에가 어렵죠. 그러니까 앞에 알아도 뒤에 거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난이도 올라가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잘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중학교 때는 뭐 할만하니까 그죠? 이렇게 외우면 좀 되고 한데 이것도 보면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볼 때는 또 괜찮은데 또 라이브러리 또 갖다 쓰고 또 뭐 자바랑 같이 붙여야 된다 이러면 또 거기서 또 힘들어지는 것도 그죠? 그러면 그 개발 하고 나서 그 붙이는 걸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붙이는 거니까 그걸 연습을 또 많이 해야 또 그쪽 단계가 되고 그죠? 이거를 한번 결과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어레이 3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죠? 잘 보면은 이 뭐 형태는 어레이다는 거 그죠? 원소가 3인 배열 그죠? 길이가 3인 거죠?
여기를 딱 펼치면은 이제 나오죠. 원소가 0번째 원소가 이제 객체고, 그러니까 이런 객체 형태, 그죠? 여기를 또 펼치면은 이 0번째 객체 안에 그 원소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로 나오죠. 이게 이 형태는, 거죠. 0번째 원소는 오브젝트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반목문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반목문, 그죠? 이것도 배열이니까, 그러니까 인덱스 0번째부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0번째, 1번째, 2번째, 또 랭스 전까지 한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게 0번째에서 구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0번째를 전체 찍는 게 아니고 0번째에서 이름, 뭐 나이키 또 이렇게, 그죠? 그 전에 그러니까 단순 배열이었다면은 이건 이제 객체 배열이라는 거죠. 객체. 원소가 객체라서 안에 이제 뭐가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번 써볼게요. 폰문으로, 그죠? 이렇게 0부터, 그죠? 0부터 이것도 랭스가 있죠. 배열이니까, 그죠? 여기 딱 배열 이름 딱 찍고 점 랭스 하면 이제 있어요. 좀 이렇게. 이건 3이고 그럼 3 전까지 0, 1, 2 접근되고, 일단 이거 다 찍어볼게요. 그냥, 그죠? 이것도 뭐 그 몇 번째 구분하면 좋으니까 이제 i 플러스 1번째 이렇게, 그죠? 왜냐면 0번이니까, 그죠? 내부적으로 그 플러스 1에서 1번째 사람, 그죠? 정보 하고, 여기 밑에 찍죠. 이제, 그죠? 밑에서 이제 이름 하고, 그 퍼슨 리스트 i번째 하면은 0번째인데 이건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럼 점 한 번 더 해야 돼. 점 이렇게 해가지고 0번째 원소의 그 객체 안에 그 네임 찍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접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오죠. 좀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다 접근해서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 if만 들어가면은 이 데이터 안에 골라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그죠?
또 배열을 또 뭐 삭제한다거나 그죠? 뭐 특정 원소를 삭제하고 뭐 추가를 하거나 그죠? 검사를 하거나 그죠? 그런 건 다 그냥 그 배열 자바스크립트 배열 내장 메소드 같은 거 쓰는 거죠 이게.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프링에서는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자바 빈도가 더 좀 더 많은 거고 그러니까 그죠? 앞에서 막 뭐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또 앞에서 하겠지만 그죠? 이게 그럼 이거를 뭐 한 비슷하게 한 개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화로 그러니까 그죠? 똑같은데 그냥 또 길이가 3인 영화 제이슨 배열 해서 또 찍는 거 그죠? 그거 되면 또 뭐 조건도 이제 뭐 걸고 입후문도 걸고 그 다음에 뭐 또 이것도 동적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배열이니까 그죠? 어. 사람 정보 N개 입력해라. 그러면 또 3번 돌려가지고 이름 나의 키 3번 받고 그거를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푸시한다 그죠? 동적 배열, 제이슨 동적 배열 이런 거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복 3번 해서 이름 나의 키를 3번 받아가지고 그럼 받을 때마다 하나 딱 받고 나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객체 만든 걸 푸시하겠죠. 푸시. 그죠? 그런 식으로 또 되고 또 그죠? 할 수 있다면 이것도 2차원 배열도 돼요. 또 그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죠? 2차원 배열하면 또 그 전에 그냥 단순 정수 배열보다는 훨씬 복잡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한 줄 객체, 이 두 번째 줄 객체 이렇게 다 받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근데 또 그냥 제이슨 2차원 배열 또 그렇게 또 그건 많이 쓰진 않거든요. 실제로는 또. 이따가 또 실제 제이슨 데이터 같은 걸 일단 받아볼게요. 또 서버에서니까 그죠? 어떤 그런 건 다 API 같은 거 요청하면 다 날라요. 그냥 그죠? 데이터 같은 게 제이슨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면 아 실제로 어떻게 서버에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는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 것도 그죠? 나중에 그러니까 백엔드에서니까 백엔드 만드는 게 그런 거 만드는 거니까 데이터 주는 거 그죠? 백엔드 그 DB 처리, 파일 처리 그죠? 이런 거니까 인증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엔드가 좀 더 어렵다 한단 말이에요. 프론트보다 그죠? 이게. 근데 뭐 사실 요즘에는 뭐 프론트도 백을 알아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죠? 알아야 뭐 뒤에 날리고 받아오고 다 컨트롤할 수 있죠. 그죠? 사실은 보면은 뭐 프론트만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풀스택이죠. 프론트를 하는 사람도 사실 풀스택이죠. 중점이 그냥 앞에 있다 뿐이지. 그죠? 과정에 보면 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과정 이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풀스택이고 그러니까 백엔드도 그래. 백엔드 과정 사실 풀스택 그죠? 백엔드가 중점이다 뭐 그런 얘기 뿐이지. 이거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요거 뭐 좀 살짝 바꿔서 그죠?
그러면 이거 연습만 하면 되면 몇 번 넣은 거죠? 그냥 뭐 이렇게 하죠. 사람, 뭐 영화, 책, 차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몇 번 하면은 그럼 제이슨 베어 일단 찍고 그렇죠. 여기를 그러니까 펄슨 리스트 말고 무비 리스트 하고 여기 항목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건 3개만 줬는데 원래는 더 많죠? 내용은 그죠?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이제 그죠? 아까처럼 그러니까 그 영화 정보를 일단 배열 형태로 그죠? 객체 배열로 만들고 그 항목 이름은 적당히 주고 그죠? 이 레이팅은 이제 평점이었죠. 평점. 그러니까 러닝 타임 평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름만 바꾸면 되죠. 그죠? 무비 리스트 랭스 그리고 무비 리스트의 항목 이름 그죠? 타이틀 일단 이렇게 찍으면 아 지금 제이슨 배열은 알겠다 그죠? 어떻게 쓸지는 알겠고 여기다 조건도 걸어볼까요? 그죠? 여기서 좀 더 가면 아 여기 if만 걸어가지고 뭐보다 크면 뭐 그런 식으로 걸러내는 것도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걸 좀 낮추면은 뭐 영화 뭐 평점 9점대 이상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건 영화 정보고 그죠? 영화 정보 여기 if만 걸어서 그죠? if만 걸고 무비 리스트 아예 번째 레이팅 9.0 이상 이렇게 그죠? 이면 이제 찍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걸러져가지고 2개만 나오죠. 이렇게 8.7짜리 안 나오고 이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 푸시까지 쓴다 또 그 단계인 거 같까 그죠? 단순 데이터 배열 또 조건문 반복문 그죠? 하고 내장 메서드까지 그죠? 배열 내장 메서드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외부 서버에서 받아온다. 그러니까 또 되는 거고, 그죠? 나중에 AJAX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또 받아온 데이터를 쓴다. 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넣어놓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게, 그죠? 외부에서 받아오는 거는 요청 보내서 응답 받아야 되고, 그럼 데이터를 그걸 받아온 거를 또 써야 되죠, 또 이렇게. 음. 계속 단계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그럴수록, 그죠? 이게. 나중에 그런 데이터 주는 서버를 또 만드는 거고, 그죠? 백엔드, 그죠? API 서버 제작, 그게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걸 한번 거치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할만하다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돌아보면은 그 다음엔 그건 그거를 뭐 다른 언어로 해보고 어쩐 좀 다른 버전을 해보고 하면은 어차피 전체 틀은 비슷하죠. 전체적인 틀 형태는, 거죠. 크게 다른 건 아니고, 그죠. 이게 그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프레임 하나 정해서 막 딱 뭐 풀스택을 만든다 이런 게 그냥 저 그 배우는 언어 초반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동작 반복하는 거죠. 이게 그냥 킥을 차보자 이런 걸까. 그게 이제 다 갖춰지면 무술 형태로 되는 거죠. 태권도 딱 됐다 하는 거죠. 이게 그게 프레임워크로 프로젝트 나오면 태권도 완성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렇게 한다고, 그죠. 이게 또 그걸 진짜 잘하는 거는 또 다르겠지만 또, 그죠. 태권도 하나 완성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게 무에타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술 한번 해본 사람이면은 어차피 비슷한 맥락이라서, 그러니까 잘 할 거라고 이제, 그죠. 그것도 프레임워크는 또 여러 개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딱 무조건 이것만 쓴다 그렇진 않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다른 거 쓰고 있고, 그죠. 막 쓰는 게 좀 많아가지고 됐죠, 그죠. 요 다음에는 그거는 문제를 해볼게요. 이거를 비워놓고 하는 거예요. 비워놓고 해도 되고, 그냥 또 그 전에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푸시 쓰는 것만 볼게요. 푸시. 만약에 푸시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 프롬프트도 안 쓰고, 그러니까 무비 리스트 푸시 해가지고 이 객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받았다고 가정하고 일단, 그죠? 받았다고 가정하고 푸시 이 객체 원소를 넣으면은 4개짜리가 되죠, 이게. 그 다음엔 진짜 또 프롬프트도 넣어서 주면 되고, 그러니까 어, 이게 조금씩 가요, 조금씩, 그죠? 그럼 여기 또 하나 또 넣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원소 한 개 추가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한 거죠, 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한 개 추가한 거지만, 그죠? 딱 이 상태에서 그럼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롬프트로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싹 비워가지고 n개 받자 이렇게, 그죠. 영화 n개 받아서 찍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객체 배열의 원소를 어떻게 추가하는가, 그냥 푸시 쓰는 것만 본 거야. 이렇게 하면 4개 되죠, 4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소라니까. 핵심은 이 객체가 원소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이슨 형태가 원소라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10, 20이었고, 그죠. 정수값, 그냥 단순 정수값에서 그 덩어리가 좀 커진 것뿐이죠, 이게. 그럼 이게 원소가 되면 되고, 뭔가. 그러면 이거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3개를 받아야 되죠, 이게. 그 전처럼 10 한 개 받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죠? 뭐 성적 그냥 90만 받고 이게 아니고 이 형태에 다 갖춰야 되니까 이걸 3개 다 받아가지고 또 뭉쳐야 되고, 그죠? 이렇게 합친 다음에 넣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완성시켜서. 그러니까
그럼 또 여기서 또 가볼게요. 더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프롬프트도 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사실은 우리가 더 원하는 건 프롬프트 아니고 인풋인데 사실 그죠? 인풋 컨트롤에서 인풋에서 받은 거를 뭐 그걸 가지고 객체를 막 만들고 하는 게 좀 더 가까운데 그거 아직은 못하니까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위에서 그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 추가할 영화 제목 이런 거 입력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타이틀 그죠? 프롬프트 영화 제목 입력하고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딱 일단 한 개만 넣는 거. 딱 한 개만 추가해보자 한다. 그 다음에 n개 해보자. 그죠? 아예 탕 비워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그죠? 딱 이거 이름 지금 같아도 문제 없죠. 딱히 그러니까 그죠? 다르게 해도 된다. 그죠? 이 객체 안에 그러니까 키와 밸류 값이 이름이 같아도 괜찮아요. 또 어차피 뒤에는 값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이름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바꾸고 그죠? 아 그냥 아까는 정적 데이터잖아요. 그냥 정해놓은 거 그냥 넣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받아서 넣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또 어디서 뭐 예제 같은 걸 보거나 뭐 구현 된 걸 보는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 안에 걸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 부분부터 공부하자 이거죠. 다시 그러니까 거기 어떤 거 쓰는 거 싹 다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시판 뭐 글쓰기 만들 때 일단 해야 되는 게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는 거 그러니까 에디터 같은 거 CK 에디터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그게 안에 막 JSP도 있지 뭐 자바스크립트 에디터도 있지 뭐 jQuery도 들어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어렵죠. 근데 그죠? 그 있는 걸 다 잘 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죠? 이게 내가 그거 다 잘 쓴다 그래도 또 붙이는 것도 별개잖아요. 또 이렇게 또 결합시키는 거 그죠? 이렇게 그 러닝 타임 평균 같으면 이건 또 좀 변환 필요하죠. 숫자로 그러니까 그냥 넣으면 또 스트링으로 될 테니까 그죠? 잘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예를 들면 콘솔로 한번 찍어가지고 안에 형태도 볼 수 있어요. 또 스트링으로 들어가겠죠. 또 분명히 또 이거는 폼은 찍기 전에 또 콘솔로 안 보면은 어차피 그냥 출력할 때는 크게 상관없죠. 뭐 평점이 뭐 스트링으로 들어가나 어차피 보이는 거는 그냥 글자 보이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뭐 계산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아닐 때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개 추가로 입력하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 넣을게요. 아무거나 그죠? 아무거나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4개 나오죠. 하나 추가한 것까지 그죠? 원래 3개였는데 한 개 받아서 푸시하고 그리고 이건 팔스 인트 같은 거 써야 될 거는 거죠. 그죠? 보면 아 이게 안에 어레이 4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여기 문제가 있겠죠. 이게 다 그냥 스트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7.6 스트링 이렇게 되니까 그럼 저 팔스 인트, 팔스 플롯 뭐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평점은 그러니까 소점까지 있으니까 팔스 플롯 쓰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참 멀었는데 이것도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또 변환도 해야 되지 뭐 받아서 객체 만들어주고 푸시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러닝 타임은 팔스 인트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해야 되죠. 이렇게 타입 맞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이걸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지막 형태가 예를 들면 n개 영화 이거죠. 그러니까 입력받아서 출력.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몇 개 입력할 것인가 할 때고 그러니까 영화 몇 개 이렇게 하고 n개를 받으면은 또 n번만큼 돌아가지고 그 정보를 다 받고 갈까? 그럼 받고 나서도 푸시하고 갈까?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YTS API라고 치고 이것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있죠. 여기 저 공식 사이트 거죠. 이거는 구글에 치면 지금 저작권 때문에 지금 안 뜨더라고요. 구글에 이제 뭐 영화 저작권 때문에 안 뜨고 네이버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원래 이것도 예전에는 뭐 네이버 영화 API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가지고 지금 다음 영화 사이트 사라졌고 약간 그 서비스 종료했잖아요, 다 그죠? 그렇죠?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도 얼마 전에 종료했고 그 예전엔 그런 API도 뭐 받았는데 우리나라 거니까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가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게 그 네이버의 YTS API 치고 요 공식 사이트 가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HTTPS 리스트 무비즈 제이슨이라고. 이거는 쉽게 그러니까 그쪽에 API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HTTP 통신 날리면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는 뭐 리액트나 스프링이나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막 이렇게 요청해서 뭐 날려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스프링에서 이런 걸 직접 만들거나 그죠. 이렇게 서버 이제 백엔드 서버를 만들거나 할 수 있고.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광고 같은 게 좀 많이 뜨는데 요 딱 복사해서 했죠 이거. 그러니까 주소 복사해서 처음에는 이제 브라우저에다 그냥 넣으면 돼요. 브라우저에 여기 이거 있죠. YTX MX API 뭐 V2 리스트 무비스 제이슨이라고. 이게 실제 데이터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는 제이슨 1차원 동적 배열까지는 아까 뭐 문제상으로는 이렇게 한 거고 여기 안에 되게 복잡해요. 실제 영어 정보라는 게 아까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이게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밑에 보면 API도 상세 API도 있고 이거는 그냥 목록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그냥 무옵션이고 지금 API 무옵션 쓴 건데 나중에 보면 안쪽에 여기다 뭘 걸고 하면 어떻게 나오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쓰는 것도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 훨씬 그죠? 쓰는 것도 복잡하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모양이 또 이제 좀 안 맞죠. 이게 나오긴 한데 그리고 우리가 브라우저라는 게 통신되는 거예요. 아까 그죠? 또 강조하는 게 브라우저가 통신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그죠? 우리가 네이버닷컴도 그랬죠. 네이버닷컴이라는 게 HTTP 네이버닷컴은 그 서버에 그저 요청하는 거죠. 그게 네이버닷컴 실제 IP 주소고니까 그죠? 그러면 서버 컴퓨터에 그 HTTP 통신 전달돼서 서버 컴퓨터에서 응답한 페이지가 그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닷컴 그런 것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웹 개발 면접 같은데 그죠? 음. 그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냥 어
뭐 스프링 개념 같은 것 좀 설명하거나 아니면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상에 http 네이버닷컴 쳤을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라 한다고 그죠? 그 약간 좀 단골 문제인 거죠. 뭐 세션과 쿠키 차이 막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거죠. 하면 이거를 좀 예쁘게 찍으려면은 이게 구조화가 안 돼 있죠. 모양이 그죠? 실제로 이건 제이슨 형태가 맞는데 그죠? 이 관로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또 어떤 뭐 원소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예쁘게 찍으려면은 그 제이슨 뷰어라고 그걸 좀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 크롬 제이슨 뷰어라고 있거든요. 크롬 여기 구글 가서 있죠. 크롬 제이슨 뷰어라고 할까? 이게 있어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없으면은 이거 한번 깔아보세요. 제이슨 뷰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깔고 그러니까 확장도 보죠. 그러니까 제이슨 뷰어. 그러니까 크롬에 이런 게 많아요. 이제, 그죠? 이거 말고도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추가하고 그죠? 이렇게 크롬 제이슨 뷰어 추가하고 그죠? 누르고 추가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색깔도 구분되고 모양 딱 잡혀가지고 뭐 들여쓰게 돼 있고 나오는 소리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다시 키면 이제 뭐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찍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실제 데이터 어떤 식인가. 그러니까 잘 보면 그러니까 무비즈 여기가 목록인데 이게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잘 보면 거죠. 이 바깥에 전체 보면 이게 딱 접으면 이게 제이슨이고 그러니까 제이슨 전체가요. 제이슨의 데이터 원소 안에 무비즈 원소 안에 배열이 있고 배열은 또 객체 배열이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게 한 개의 원소죠. 잘 보면 죠. 이 한 개 영화 한 개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 보라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이런 식이니까 그죠? 여기 구조를 잘 보세요. 구조. 제이슨 뷰를 깔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되죠. 이렇게 들여쓰기 탁탁 돼 있고 열고 적고도 되고 그래서 뭐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 딱
이것도 한번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API 같은 건 무조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거죠. 직접 뭐 데이터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회원 데이터나 뭐 그런 거 직접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뭐 주소 API 이런 거랄까, 주소값 뭐 대한민국 주소값 검색하는 거 그런 거는 내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DB를.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뭐 쇼핑몰 만들겠다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IT 같은 거는 내가 뭐 DB 짜서 만들 수 있지만은, 근데 뭐 미세먼지 가져오기, 뭐 날씨 같은 거 그런 건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왜냐면 뭐 우리한테 뭐 측정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날씨 뭐 서버, 뭐 날씨 정보 주는 서버 이런 거 만들려면 그 날씨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훨씬 복잡하죠. 단순 앱이 아니니까. 그죠? 그쪽에. 그러니까 DB 그 뭐 주소 같은 거는 DB긴 하지만, 그죠? 이게 날씨 정보락을 뭐 측정 장비에서 읽어온 게 뭐 웹 서버로 넘어가서 그저 기록돼 있는 걸 또 우리가 접근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직접 만약에 하려면.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날씨 API만 쓰면 그냥 딱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걸 그냥 돈 주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API잖아요. 뭐 문자 전송 API 이런 거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날씨, 문자, 미세먼지, 그죠? 주소 이런 거. 영화 데이터 같으면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안 써도. 그러니까 그럼 직접 만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버금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상세하게. 그죠? 이렇게 영화 정보를 쫙 이렇게 뭐 칼럼 탁 만들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뭐 DB도 배우고 있으니까 그것도 배우고 나서 DB 좀 배우고 나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영화 데이터를 막 착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르는 뭐 이 원소 안에 또 배열이죠. 또 이렇게. 그래 무비즈 가면 여기 안에 있는 이게 한 개 원소예요. 이게 딱. 그죠? 구조 보면 알지만. 그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도 다 날라오고 뭐 뭐죠? 여기는 뭐 링크인데 여기 딱 누르면 그 영화 상세 페이지 링크 같은 거고, 여기 보면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나 뭐 커버 이미지 같은 거 이게 실제 영화 저 이미지 뜨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라지 커버 이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API를 쓰면은 그 영화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다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API를 또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그죠? 설명서를 보고.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돼 있다 뿐이지만은 한글로 돼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자를 걸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죠? 예를 들어 뭐 미세먼지 API 이런 것도. 그러니까 미세먼지 뭐 어떻게 뭐 어떤 값을 걸어야 어떤 게 날라오고 그 설명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냥 누가 만들어진 백엔드 서버에 어떻게 요청해야 뭐가 날라오는지 그런 이제 명세서 같은 거죠. 이렇게 설명서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또 그러니까 청소기 뭐 설명서 읽고 돌리는 거랑 똑같지만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해야 뭐 날라오고 어떤 데이터 타입이 날라오고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거는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런 거 어떻게 하지만 그럼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함수 걸어서 날리면 날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기본이고 무옵션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무옵션. 근데 required라는 게 이거는 뭐 요구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리밋을 걸면은 걸 수 있는데 안 걸면 디폴트 20이라는 거죠. 이게 약간 디폴트 매개변수 같은 거니까. 리밋을 안 걸면 그냥 20으로 하겠다 뭐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그죠?
페이지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페이지 끊어치기 하려면 또 페이지 번호 또 막 옮겨가지고 막 2페이지 거 달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페이지 뭐 2페이지 이런 식으로 뭐 밑에 페이지 구조 만든 다음에 그거 누르면은 또 2페이지 달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게시판 같은 거니까 그건 게시판 데이터는 또 직접 다 짜야 되는 거니까 영화 데이터 같으면 이런 거 봐줄 수 있지만은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그죠. 페이지 번호 뭐 뒤에 날려가지고 페이지 번호 2페이지 달라 그러면 게시판 2페이지 날라오고 그죠? 그런 거니까 상세 보기도 마찬가지고 게시판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게시판 짤 수 있다는 거 다 이런 거 다 기본 포함하는 거야 사실 그죠? 이게 게시판 짜는 게 어렵다 그죠? 되게 그죠? 목록에 페이지 내에서 상세 보기 쓰기 수정 삭제 외부 라이브러리 뭐 편집기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냥 비회원 게시판만 해도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이제 쓰는 법 이렇게 있죠. 이렇게 쿼리 스트링이고 이게 그죠? 물음표 하는 거니까. 솔트, 시드 순 정렬 그걸 15개 이런 식으로 건다는 거죠. 물음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저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걸면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냥 설정해서 날린다는 거고 그러니까. 걸면은 이제 그거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럼 서버가 그걸 받겠죠. 이 뒤쪽 부분을 그죠? 요청 받은 다음에 뒤쪽 부분 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걸었으면 디폴트 값으로 뭐 주고 이걸 있으면 이걸 꺼내 가지고 막 확인한 다음에 그럼 그 결국엔 얘도 DB잖아요. DB 최종 거죠. 날리면 그쪽에서 뭐 이걸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뭐 어떻게 붙어 있나 그 다음에 본다에 다 꺼낸 다음에 그러면 안에 뭐 조건 같은 거 걸고 해가지고 뭘 갖고 올지 그죠 하고 우리한테 이게 안 보이는 것 뿐인 겁니까 그죠? 백엔드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순수 프론트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API밖에 그죠? 우리는 이걸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도 이렇게 그죠? 데이터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어야 되고 서버에서 요청 받으면 그죠? 이렇게 앞쪽에서 뒤로 요청 날리면 뒤에서 딱 요청 받고 데이터 꺼내가지고 주는 거 해야 되는 건데 밑에 보면 이제 더 있어요. 또 API도 그러니까 상세 보기 같은 거니까 이건 상세 보기에서 쓸 API죠. 디테일 그죠? 무비 디테일이고 이거 잘 보면은 이 무비 아이디는 얘는 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equired 이렇게 true 돼 있죠. 이렇게 아이디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니까 아이디를 안 주면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세 보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에 서버에서 응답을 제대로 안 하겠죠. 이렇게 아이디를 안 걸면 그죠? 이렇게 무비 아이디 또는 IMDb 아이디 이거 주라고 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무비 아이디 10 이렇게 이게 쿼리 스트링이다. 쿼리 스트링 그죠? 물음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 있죠. 또 앰퍼센드로 그죠? 우리 검색 구조 같은 데서 좀 봤던 거 네이버 검색창 같은 데 보면 이제 봤던 거 이런 거니까 있고 그리고 밑에는 서제스천도 있고 그러니까 추천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이거 말고 한글 API도 많죠. 우리나라 거니까 공공 API 이런 거니까 되게 많지만 사실 쓸만한 건 좀 별로 없고 사실 보면 그죠? 다 그냥 데이터도 제대로 뭐 관리도 안 돼 있고 그런 게 대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브라우저 무비즈 가면은 실제 영화 검색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브라우저 무비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 API만 쓰면은 우리가 화면 퍼블리싱 하고 데이터 받아서 활용만 하면은 백엔드 안 짜고 이걸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요청을 날려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검색 늘 말하는 게 검색 구조는 무조건 있고 그죠? 검색 구조 그냥 단순 글자 검색에서 이런 필터 같은 거죠. 쇼핑몰 같은 데 있는 거니까 어떤 상세 조건을 앞에서 컨트롤 박스 같은 걸 다 해가지고 뭐 셀렉트 박스나 체크 박스나 인풋 같은 거나 뭐 가격 어디 사이 그죠? 뭐 브랜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나 현대냐 이런 거 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만들고 거기서 눌러가지고 버튼 누르면은 이제 뒤에 요청 날려가지고 뭐 제네시스 대형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 뭐 그런 거 한다 이거죠. 현대 뭐 가격 얼마짜리 이런 거 날려가지고 그럼 뒤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API에서 보면은 서버에 어떻게 요청을 날리는가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버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어줬으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러니까 API 잘 쓰고 이거 만약에 이런 화면 만들고
이건 반응형도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그죠? 이렇게 우리 같으면 반응형보다는 딴 걸 좀 해라 이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냥 백엔드는 빼고는 다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그죠? 이 화면 구축하지, 이쪽 컨트롤해서 뒤로 날리지, 데이터도 받아서 썼지 그죠? 이렇게 이거를 그냥 API 아까 페이지 번호 다 걸고 해야 이게 될 수 있죠. 이게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아까 정렬하는 거, 뭐 데이터 걸러내는 거, 거기 보면은 그 리스트에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걸로 다 그죠? 셀렉트 박스로 우리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단순 셀렉트 박스는 아니에요. 실제로 또 커스텀으로 만든 거지만은 뭐 그걸 뭐 직접 만드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여기는 셀렉트 박스로 하고, 그 셀렉트 박스 읽어내서 그죠? 값 읽어서 그 저 API 걸고 날리고 받아오고 여기 다시 데이터 바꾸고 그죠? 예를 들면 리액트 같은 거는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API 같은 거 쓸만한 API 하나 골라가지고 그죠? 리액트만 한다 그랬을 때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럼 백엔드까지 만들면 백엔드 스프링 뭐 익스프레스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죠. 그걸 직접 만들어서 또 하는 거니까. 리액트만 써서 API만 써서 하는 것도 뭐 쉽지 않다고 그죠? 근데 백엔드 만들면 좀 더 어렵고 그죠? 훨씬 그죠? 그 요청 받아서 응답하는 걸 또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풀스택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프론트만 하고 백만 하고 그죠? 프론트만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죠? 프론트만 그죠? 데이터는 백엔드 API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 백엔드만 하는 건 좀 불가능이죠. 백엔드 하면 어차피 뭐 외부는 화면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단순히 근데 화면만 만드는 거는 프론트 엔드라고 하진 않잖아요.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까지 써야 또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죠? 이렇게 풀스택이라는 게 그냥 프론트 프레임워크, 백엔드 프레임워크 다 구축하는 건가? 그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 JSP 조합이면 그거는 풀스택이라고 하진 않나요? 원래 그죠? 이렇게 JSP라는 게 프론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서버 페이지고, 그러니까 서버 페이지 그죠? 서버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화면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걸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브라우저도 되지만은 처음에는 브라우저 같은 간단한 거 쓰면 되고, 근데 브라우저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get 방식 요청밖에 못 날려요. 일단 그죠? 여기 데이터 조회하는 것밖에 못 하기 때문에 뭐 포스트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 우리가 원래 결국엔 백엔드에서 하자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REST API 그잖아요. 그러니까 백엔드를 했을 때 중요한 게 웹 서버에는 REST API 서버 구축,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 DB랑 뭐 파일 같은 거 다 하는 거니까 이거니까. 근데 여기 요청 방식이 이건 JSP 가면 배워요. 이거 이런 거니까 get post 같은 거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 get post put delete인데 브라우저는 get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또 포스트가 되긴 하는데 또 되게 하려면 또 어떻게 설정을 바꿔서 브라우저 설정 바꾸고 이래가지고 별로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롬에서 포스트 뭐 전송 하는 거 있긴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걸로 하진 않고 우리가 이제 그 툴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툴이니까 포스트맨이라고 할까? 영어로 그죠? 이걸 한번 깔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뭐 그 설정하는 거니까 뭐 파라미터 설정하고 막 그런 거 쿼리 스트링. 그러니까 저걸 또 보세요. 지금 이거는 관련된 게 제이슨 데이터 하면서 제이슨 데이터를 서버로 받아보자 했는데 그 서버 응답하는 서버가 API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REST API 서버라는 거죠. 그렇게 또 조금 이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이 포스트맨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걸로 서버에 요청을 하거든요. get post put delete니까. 또 사실은 이 영화 같으면은 get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포스트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데 이쪽 서버 데이터를 우리가 바꿀 권한이 없죠. 네, 그죠? 그냥 데이터 줄 테니까 받아서 쓰기만 해라 이거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백엔드 지금 만들면은 스프링을 만들면은 데이터 막 직접 넣고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쓰기만 해라, 갖다 받아 먹기만 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데이터가 그죠?
미세먼지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받아 쓰는 건 겟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세먼지 데이터를 막 거기 들어가서 조작한다 그러면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이시 조회고, 그러니까 겟 그죠. 그냥 받아 쓰는 것만 하는 거고. 이거 한번 깔아보세요. 포스트맨. 윈도우 버전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포스트맨 그죠. 웹 개발에서 현재 100%인가. 그것도 이걸로도 한번 날려보고, 그 REST API 개념 좀 익히고, 어차피 또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죠. 그리고 또 이 영화 데이터 말고 뭐 다른 것도 좀 발굴해 보는 거죠. 이렇게 뭐 쓸만한 거 있나 그죠. 어차피 무조건 쓰니까 있다 그랬어요. 뭐 영어 저 주소 검색하는 거 뭐 이런 거니까 지도 같은 거 거의 뭐.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뭐 이런 걸로 API 연습이죠. 아까 보면 거의 명세서대로 뭐 어떤 걸 걸면 어떻게 날라오는지 그런 거 쭉 보면서 할까. 그럼 잘 날라오는가 막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 API 쓰는 법 좀 익히고 나서 이걸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어떤 뭐 프로그램 언어의 어떤 함수 안에 요청 날리는 거를 넣어가지고 데이터 받아와서 막 화면에 뿌리는 거죠. 이렇게 한번 깔아볼게요. 그죠? 이 포스트맨 깔고. 근데 브라우저도 되긴 되잖아요. 브라우저 통신 되기 때문에. 근데 겟밖에 안 된다는 거 브라우저는 그죠? 이렇게 그막 다양한 옵션 뭐 헤더 설정하고 막 그런 거 막 하고 뭐 포스트 풋 딜리트 막 그런 거는 브라우저가 안 되죠. 이게. 이제 깔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행하면죠. 여기 보면은 그냥 컨티뉴 하는 게 있어요. 라이트 웨이트 API 클라이언트 그죠? 여기 뭐 로그인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쓰겠다 이 말이죠. 뭐 또 로그인 하면 또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라이트 웨이트는 뭐 약하게 하겠다 죠.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get에 아까 그 주소 그냥 그대로 쓰면 브라우저가 똑같거든요. 일단 그거는 그죠? 왜냐면 브라우저 통신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브라우저도 통신되는 프로그램이고. 근데 상세한 건 못하죠. 이렇게 이걸 또 날려볼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오죠. 응답 그죠? 이거 그대로 적으면 이제 뭐 이건 똑같아요. 결과는 그죠? 결과는 똑같고, 여기다가 또 이제 물음표 해서 조건 건다는 거죠. 거기 예시로 보는 거죠.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페이지 넘어가고 하려면 이런 건 다 페이지 넘버 같은 거 다 조작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은 이건 기본은 그냥 최신순 추가된 최신순 20개 첫 번째 페이지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API 쓸 때 그걸 다 파악했어야 돼요. 그죠? 설명서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주고 막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글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글 잘 읽는 거. 글을 잘 분석해서 뭐 나중에 보면은 API 복잡한 건 되게 많거든요. 이건 간단한 거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로그인 기능 같은 것도 직접 만들겠지만은 기능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SNS 로그인 같은 거니까. 그걸 하려면 뭐 카카오 API, 로그인 API 그런 거 써야 되죠. 또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백엔드에서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 카카오 서버에서 그 제이슨 토큰 같은 거 다 준다고 해놓고 그러면 거기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날리면 뭐 온다,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있는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요청만 날리는 건데 그것만 읽어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는지도 봐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게 그죠? 한참 읽으면 그 안에 용어들 파악하고 나서 일단 요청 성공부터 시켜야 되고 그죠? 응답 받고 어떻게 날라오는지도 보고 그죠? 그럼 그걸 또 어떻게 또 뭐 페이지에 또 녹여내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화면 페이지 같은데 그죠? 뭐 버튼 눌리면 또 날아가게 해서 그죠? 만드는 거 아닌데 쓰는 것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쓰는 것도 뭔가 그죠? 만드는 건 더 어렵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API 서버를 잘 만들려면은 이런 거 만들어진 서버를 막 직접 보면서 여기서 막 데이터 받아보고 어떻게 요청 날리는가 그걸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직접 백엔드를 만들 때도 아 이런 식으로 날라오면 이렇게 받아서 어떤 조건을 걸 것인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보면 그죠? 이렇게 검색이라면 그죠? 이게 지금 무옵션이라는 거예요. 무옵션 거죠? 얘는 그러니까 리콰이어드가 없기 때문에 안 걸어도 다 준다 이거죠. 이게 1페이지 20개 최신순 최신수라는 게 또 최신 영화가 아니고 잘 보면은 거기 보면 있죠. 결과를 보면은 그 서버에서 데이터 추가한 최신수네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를 막 지금 추가하면 지금 나오기도 하고 이게 레이티스트거든요. 그거 보면 그죠? 기본이 이제 레이티스트 순서 나오는 건데 그냥 추가된 최신순 이래가지고 뭐그 예전 영화를 지금 추가해 고 DB에다가 그러니까 그럼 지금 나오기도 하고 무조건 뭐 최신 영화 그건 또 아니라는 거니까 무옵션이고 여기 또 뭐 걸면 이렇게 건다는 거예요. 리밋에 뭐 15개 원래 20개인데 그죠? 그리고 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기준은 레이티스트고 그러니까 최신순 영화 추가된 최신순 15개씩 2페이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 15개 첫 번째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무비 카운트도 여기 다 뜨잖아요. 실제 이 안에 영화가 몇 개 들어있냐 59,000개 들어있다 나오죠 이렇게. 사실 이런 것도 API를 쓰면 좋은 게 우리한테 DB 구축하라 그러면 영화 59,000개 못 넣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영화 한 3, 40개 넣고 그 나중에 그 딱딱딱 끊어지는 거 보면 아 그럼 됐다 이렇게 하는데 59,000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약간 노가다기 때문에 그죠? 많이 넣어도 한 100개 정도 넣어가지고 그게 딱 필터로 걸리는 거죠. 조건 뭐 탁 했을 때 검색했을 때 걸리는지 그죠? 그 자동차를 그러니까 현대 10개 현대에서 대형 5개 소형 5개 이런 식으로 또 좀 검색에 걸릴 만한 걸로 일부러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그죠? 이렇게 검색 기능이 잘 되는가 그걸 봐야 되니까 이런 데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59,000개인가 이건 계속 늘어나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뭐 5만 초반기였는데 그죠? 시간 지나서 계속 그러니까 6만 개가 되고 작업을 하니까 그래요. 계속 그죠? 데이터 넣으니까 그죠? 영화 나오면 또 새로 정보 넣고 그죠? 예전에 보면 그 일자리 같은 것도 보면 뭐 데이터 막 약간 노가다 알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죠? 이게 그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뭐 저 훈련 데이터 같은 거 넣는 거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정확도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알바로 뽑기도 했어요. 이제 그죠? 약간 이제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보면은 여기 보면 쿼리텀도 있죠. 검색어 하는 거. 이게 검색어인데 쿼리텀. 이걸로 걸리면 그러니까 딱 검색어로 걸리는 것도 있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또 쿼리텀 이렇게 하면 이제 아바타 같은 거죠. 아바타. 실제로 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은 나오는 결과가 여기도 나오죠. 이렇게 여기도 한번 써보세요. 직접. 그죠? 이쪽 사이트도. 그러니까 이렇게 저 브라우저 가서 여기다가 아바타를 치면은 영어로 오죠. 이렇게 서치하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이 데이터.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받아서 화면에 뿌리고 목록 생성까지 한 거고. 그러니까 그죠? 상세 보기 이동도 있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아바타 데이터 나오죠. 이렇게 이걸로 하면 되죠. 해서 딱 보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도 괜찮아요. 이런 거로. 그죠? 이렇게 나중에 뭐 리액트만 써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리액트만 쓰면 백엔드는 없는 거잖아요. 리액트만 쓰면 프론트만 있는 거니까. 그죠? 프론트 프레임워크만. 그죠? 그러니까 일단 리액트만 연습하자 하는 걸로. 그죠? 이렇게 했다가 리액트 잘 되면 또 리액트 뒤에 또 뭐 붙이고. 그러니까 그죠? 백엔드도 만들어서 걔랑 붙여서 쓰고. 그것도 각계격파죠. 그죠? 일단 전체적인 걸 하려면 일단 부분부터 하고 나서. 그죠? 거기 그니까 뭐 그 인기순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정렬 방식도 있고. 한번 읽어서 한번 써보세요.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액션 인기 많은 순 이러면 그 어벤져스 이런 거 나온다고. 그죠? 이렇게 그게 다 돼야 되고. 그죠? 우리가 나중에 만들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장르, 액션, 그리고 오더 바이, 이게 라이크 순이죠. 좋아요 순이죠. 이 필터에. 그죠? 이거 두 개 같이 동작하는 거잖아요. 또. 그죠? 이게 그것도 그냥 중고차 사이트에 있는 필터랑 사실 비슷해요. 이거. 그죠? 이게 훨씬 좀 간단하긴 하지만. 그죠? 중고차 사이트가 훨씬 복잡하죠. 이게. 그죠? 이렇게 액션 좋아요 순 하면 이제 액션 주제 인기 많은 게 이거죠. 어벤져스라고 하죠. 이거 또 평점 순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평점이 더 높은 게 좋아요는 낮을 수 있잖아요. 작품성은 높은데. 그죠? 뭐 9점 얼만데 사실은 뭐 인기는 낮을 수 있고. 그러니까 라이크 순서는. 그죠? 이 액션 라이크 이렇게 그것도 거기 옵션 거는 건 다 있어요. 그죠? 안에 보면 리스트에 어떤 옵션을 걸어야 이제 날라온다.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죠? 아, 이거 예상이 되죠. 이거 그냥 앞에서 어떤 조건 걸어서 날려서 뒤에 가면은 뒤에서 데이터 꺼내가지고 앞으로 줘서 그 앞에서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목록화 시켜서. 그죠? 반복 생성의 페이지네이션 구조까지 결합되게 해야 되죠. 이게 누르면 상세 보기 들어가고 이건 페이지 이동 다. 그죠? 그게 JSP 같으면은 그건 뭐 포워드 리다이렉트 이동한 뭐. 그죠? 그런 거하고 겟 방식, 포스 방식 정성 막 그런 거 다 있어요. 나중에 배워본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좀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죠? 스프링에서 화면은 JSP니까. 그죠? 이게 JSP에서 어떻게 화면에서 어떻게 서버로 날리는가. 그죠? 그거 스프링 서버로 어떻게 날리고. 이건 지금 그걸 전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서버를 안 만드니까. 그죠? 이건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는 거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거죠. 백엔드까지 만들어야 된다 하면 좀 더 어렵고. 그냥 일정이 쉽게 말하면 데이터 외주잖아요. 데이터 그죠? 데이터 구성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외주 시켜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봐라 하면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그걸 이런 식으로 한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또 그냥 한번 찾아보면은 저것도 한번 보면 보고 그죠? 예를 들면 여기 검색을 하면은 일단 리액터 뭐 미세먼지 API 이렇게 치면은 하나 예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뭐 차이는 리액트에서 할지 JSP에서 할지 뭐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그냥 쓰는 함수 좀 다르고 그러니까 환경 좀 다르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날리고 받아오고 쓰고 그냥 그런 프로세서죠 이게.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으니까 그죠? 여기서 의존해가지고 이것도 공공 API예요. 일종의 미세먼지 API 그죠? 그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공공 API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이것도 비슷한 형태죠.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죠? 일단 이런 것도 뭐 다 이거는 신청도 해 신청해서 뭐 키값 걸고 이 응답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오염도 같은 거니까. 음. 그러니까 또 컨텐츠에 따라서 또 이런 게 다른 거고 API 같은 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다, 인베디드 같은 게 있다 치면은 그 현황판 보여주는 그 웹 관제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죠? 무조건 그죠? 우리 회사가 그런 걸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파는데 뭐 공공에 납품을 하는데 그럼 측정기 인베디드 하는 게 있고 그 개발자 따로 있겠죠. 인베디드 따로 있고 웹은 그러니까 그 데이터 받아서 이제 현황판 하고 접속하고 그죠? 그 공무원이 로그인 해가지고 뭐 현황 볼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나 그죠? 이렇게 그런 게 하는 게 웹이죠. 이게 그걸 또 앱에다가 보시려면 또 앱 개발자 또 뽑아가지고 또 앱에 안드로이드 앱에 또 해야 되고 또 그죠? 그냥 웹이랑 앱은 그냥 플랫폼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게 보여주는 형태를 웹을 할지 앱을 할지 그거고 또 이거 같으면 핵심은 그 인베디드죠.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니까 측정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죠? 그거부터 제대로 돼야 그럼 웹에서 그냥 그걸 받아서 찍는 거고 그죠? 대부분 그죠? 막 검색도 되고 어떤 지역에 딱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하면은 뭐 대구의 어떤 무슨 구, 뭐 서울의 무슨 구 이렇게 해서 또 아까 검색처럼 그죠? 이렇게 필터, 뭐 셀렉트 박스로 막 이렇게 막 지역 검색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그죠? 이거 보이죠? 이렇게 이거 주소 어떻게 건지 그죠? 이렇게 그 영화랑 비슷해요, 그죠? 이게 여기 보면 송파구 이런 거 그죠? 이렇게. 그 API 키 이런 건 또 신청해서 거기서 받아서 써야 되고 또 그죠? 지금은 또 간단한 거예요. 지금은 뭐 신청할 필요도 없죠. 지금 그죠? 이거는 지금 쓰는 거는 그냥 완전 오픈이라서 신청할 필요도 없고 뭐 설정할 게 없는데 이거는 신청 그것도 뭐 거기 로그인해서 신청하고 또 뭐 발급받고 이래야 돼요. 또 좀 귀찮죠. 또 쓰려면 또 굉장히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부터니까. 그러니까 또 키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그렇거든요. 또 이렇게 그냥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거 걸어주면은 키는 확인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그 로그인해서 신청해야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인가된 사용자라는 약간 증명 그죠? 이렇게 아무한테나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요청이 오면 서버가 또 요청 처리해야 되니까 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 해주면 그죠? 요청 오는 대로 또 다 해줘야 되니까 그죠? 이런 것도 안 보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건데 뭐 검색 구조도 없어요. 그죠? 이게 단순히 그냥 송파구 것만 받아와서 그냥 찍었다 그죠? 이게 보면 이렇게 뭐 색깔 아이콘 같은 거 주고 이렇게 그죠? 색깔
미세먼지 API 해가지고 그냥 송파구의 미세먼지 농도 찍었고, 그럼 그 다음에 같으면 이걸 검색 구조로 좀 해야겠죠. 검색 인풋 만들고 뭐 셀렉트 박스 뭐 서울 말고 다른 무슨 이제 지역에 다 선택되게 해가지고, 그죠? 약간 그러니까 알바 천국 같은 거 보면 그 다 똑같잖아요, 그죠? 알바 천국 하면은 그 서울을 누르면 서울에 있는 구가 쫙 나오고, 그죠? 이게 하위로 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대구를 누르면 대구의 전체 할지, 대구의 뭐 달서구만 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그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죠? 이렇게 상위 하위 타고 들어서 최종 선택을 하면은 그거를 딱 나오고, 그죠? 아니면 그냥 인풋만 그냥 달서구만 딱 쳐도 이렇게 하거나, 그죠?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닮았죠, 결국엔, 거죠? 이게 검색 구조라는 게 다 검색 필터 같은 거죠. 그 사이드에 있냐 위에 있냐 뭐 접혔다 열리냐 뭐 이런 식의 차이, 거죠. 좀 살짝 복잡한 게 있고 덜 복잡한 게 있고.